SNS 순위만 봐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보인다. 한중 SNS TOP8로 살펴보는 두 나라의 인터넷 문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TOP8 순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위를 그냥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중국에서는 위챗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이 순위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 순위만 잘 들여다봐도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까지 어느 정도 보이는구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어떤 플랫폼이 강한지를 보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카카오톡과 유튜브의 이용률이 매우 높고 인스타그램 역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놀라운 것. 한국을 보면 1위 카카오톡, 2위 인스타그램, 3위 BAND, 4위 TIKTOK, 5위 네이버 카페, 그리고 X, 핀트러스트, 페이스북 등이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1위 위챗 웨이신, 2위 중국판 틱톡, 3위 QQ, 4위 샤오홍수, 5위 바이두 커뮤니티 서비스, 6위 콰이쇼, 7위 웨이보, 8위 QQ 공간. 뭔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섞여 있습니다. 카카오톡, BAND, 네이버 카페 같은 한국 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TIKTOK, X, 핀트러스트,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TOP8이 거의 전부 중국 플랫폼입니다. 위챗, 틱톡, QQ, 샤오홍수, 바이두 커뮤니티, 콰이쇼우, 웨이보, QQ 공간. 이것을 단순하게 중국 사람들은 중국 SNS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중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터넷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한국은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입니다. 한국의 인터넷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인은 카카오톡으로 사람들과 연락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과 일상을 공유합니다. TIKTOK에서는 짧은 영상을 봅니다. X에서는 이슈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플랫폼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TIKTOK 등을 자연스럽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넷은 한국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 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자료에서도 한국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평균적으로 여러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안에 이미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위챗은 단순한 카카오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에게 위챗은 중국판 카카오톡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챗은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고 중국판 카카오 스토리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기업과 연락하고 공식 계정을 보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라기보다는 디지털 생활의 기반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카카오톡도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여러 생활 서비스와 연결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위챗이 차지하는 위치는 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챗은 사람을 연결하는 SNS라기보다 중국인의 디지털 생활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2위가 틱톡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계를 연결하는 카카오톡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위챗 다음에 더우인 중국판 틱톡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중국 인터넷에서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위챗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틱톡은 콘텐츠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위챗에 들어가고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러 틱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터넷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관계의 위챗, 콘텐츠의 틱톡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위챗, 틱톡, 샤오홍수, 웨이보 등이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4위 샤오홍수입니다. 소홍서, 우리나라에서는 샤오홍슈라고 부르죠. 이것을 인스타그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진과 영상이 있고 패션도 있고 여행도 있고 맛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표현의 성격이 강하다면 샤오홍수는 나는 이것을 직접 해봤는데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경험 공유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부산에 여행을 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오기 전에 부산 맛집 어디가 좋아요? 라고 검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샤오홍수에서 부산 맛집, 부산 여행, 부산 카페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성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경험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홍수는 단순한 SNS를 넘어서 SNS 검색 리뷰 추천 소비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보를 찾는 방식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검색 블로그 카페 정보 확인이라는 방식이 강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점점 SNS에서 검색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판단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려면 단순히 한국에 이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직접 가보니 이렇더라, 부산에 가면 이것은 꼭 먹어봐라,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활한다, 이런 콘텐츠가 훨씬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3위가 QQ입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놀랍죠? QQ는 우리가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TOP3에 있습니다. 게다가 8위에는 QQ 공간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중국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플랫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위에 기존 플랫폼이 계속 쌓입니다. 위챗이 등장하고 틱톡이 등장하고 샤오홍수가 성장해도 QQ가 살아있습니다. 웨이보도 살아있고 바이두 커뮤니티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터넷을 보면 마치 중국 인터넷의 역사가 여러 층으로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플랫폼의 세대 교체가 빠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싸이월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버디버디도 있었고 네이트온도 있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TOP8을 보면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 기존 플랫폼이 빠르게 교체됩니다. 반면 중국은 새 것이 옛 것을 완전히 없애는 구조라기보다는 새 것이 옛 것 위에 계속 추가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국과 중국 인터넷 문화의 상당히 재미있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TOP8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저는 거의 중국 인터넷의 역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챗은 현재의 생활형 플랫폼, 틱톡은 숏폼과 알고리즘 시대, QQ는 PC 인터넷 시대부터 이어진 플랫폼, 샤오홍수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문화, 바이두 커뮤니티는 관심사 공동체, 콰이쇼우는 숏폼과 라이브 방송, 웨이보는 뉴스와 사회적 이슈, QQ 공간은 과거 SNS 문화의 흔적. 이렇게 보면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중국인의 디지털 생활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가 한 장의 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를까요? 저는 오히려 공통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위챗이 있습니다. 둘 다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생활권이 있고 중국에는 위챗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디지털 생활권이 있다. 다만 그 주변의 생태계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카카오, 네이버 글로벌 플랫폼이 공존합니다. 중국은 위챗, 틱톡, 샤오홍수, 웨이보 등 중국 플랫폼 생태계가 훨씬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SNS는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어디에서 정보를 찾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물건을 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창구입니다. 그래서 SNS 순위를 보면 그 나라의 인터넷 문화가 보이고, 인터넷 문화를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을 보면 그 나라 사회의 특징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와 연결된 한국형 인터넷 사회이고,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중국형 인터넷 세계를 만들어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아주 거친 표현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SNS 순위를 한눈에 놓고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인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역사만 공부해서는 부족합니다. 중국어만 공부해서도 부족합니다. 오늘날 중국인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중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니하오가 무슨 뜻인가? 저것 좀 뭐슈어? 이런 표현을 배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중국인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위챗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틱톡에서 어떤 콘텐츠가 유행하는지, 샤오홍수에서 어떤 정보를 찾는지, 웨이보에서 어떤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비로소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서 중국인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외국어 공부의 진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면 단어가 보이고, 문화를 배우면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세상을 배우면 비로소 그 나라가 보입니다. 오늘은 SNS 순위표 한 장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세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카카오톡과 중국의 위챗, 한국의 인스타그램과 중국의 샤오홍수, 한국의 TikTok과 중국의 틱톡. 이 두 나라의 SNS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디지털 생활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음에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중국은 이렇다 라고 판단하기 전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